이 이야기는 실화일까요? 허구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맞춰보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햇빛 한 줄기 없는 방, 주인공 수아는 침대에 웅크려 잠들어 있다. 자명종 소리 대신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엄마와 아빠의 대화 소리가 수아를 깨운다. 낮은 목소리지만 그 안에 담긴 불안감은 짙다. 수아는 이불을 더욱 끌어당긴다. 어제 저녁 거실에서 아빠와 TV를 보던 기억이 스친다. 아빠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고 광고를 가리키며 묻는 수아의 질문에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다. 뭐야, 왜 무시하지? 거참. 그때는 그저 기분이 상했을 뿐이었다. 아빠의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아침 식탁,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날벼락 같았다. 수아야, 우리 집이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대. 아니, 쫓겨날 수도 있대. 숟가락을 든 손이 멈칫한다. 충격으로 머릿속이 멍해진다. 돈이 넉넉지 않다는 건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당장이라도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고 싶었지만 이미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줬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원망의 말에 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다. 그 침묵은 수아의 가슴을 더욱 찢어놓는다. 방으로 뛰어들어온 수아는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낀다. 왜 우리 집은 늘 이 모양이야? 왜 나만 이런 걱정을 해야 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막막함이 뒤섞인다. 하지만 이내 죄책감이 밀려온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부모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복잡한 감정 속에서 수아는 휴대폰을 집어든다. 인터넷 검색창에 학생, 돈벌이, 위기 같은 단어들을 입력한다. 그러다 우연히 학생 상담 전문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보낸다. 답장은 의외로 명확했다. 일할 생각은 하지 말고 학생답게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는 쪽으로 도와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하지만 수아는 그 말이 현실성 없다고 생각한다. 장학금이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성적으로는 어림도 없어. 차라리 알바라도 해서 코 묻은 돈이라도 보태는 게 낫잖아. 막연하지만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수아를 채운다. 수아는 몰래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본다. 전단지 알바,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하지만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고 부모님 몰래 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고 친구들과도 헤어지고 싶지 않다. 결국 가장 만만해 보이는 전단지 알바를 염두에 두고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운을 떼본다. 엄마, 저 알바 같은 거라도 해볼까요? 엄마의 반응은 상담사와 똑같았다. 무슨 소리야, 공부나 해. 아직 어린애가 무슨 알바야. 엄마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수아에게는 그저 자신의 노력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다. 엄마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실망감이 밀려온다. 그날 이후 수아의 일상은 온통 돈으로 가득 찬다.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다가도 어차피 헤어질 건데라는 생각이 불쑥 튀어나와 분위기를 망친다. 쇼핑몰에 가서 예쁜 옷을 보다가도 돈도 없는데 뭘 사라는 생각에 곧바로 발길을 돌린다. 모든 것을 돈과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니 삶의 활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잠시라도 돈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수아를 따라다녔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면 어떡하지? 수아는 점심때부터 왼쪽 배가 쑤시고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탈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몸이 새우처럼 휘어질 정도로 아파오자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수아야, 너무 아프면 학원 수업 듣다가 와. 병원에 가보든가. 수아는 엄마의 말에 잠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이내 싸늘한 현실이 떠올랐다. 병원? 병원 갈 돈은 있나? 자존심 때문에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간신히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섰다. 학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세상이 희미해지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결국 학원 수업 시작 10분 전에 다시 집으로 들어와 화장실로 향했다. 혹시 배에 가스가 찬 건가 변기에 앉았는데 알 수 없는 편안함과 함께 스르르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이미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아야, 괜찮아? 학원은 왜 안 갔어? 수아는 눈치를 보며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왔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아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고 평소처럼 행동했다. 침묵이 흐르는 저녁 식사 시간.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갑자기 수아에게 다가왔다. 네 뭐 할 말 없냐? 평소와 다른 엄마의 싸늘한 말투. 마치 자신을 깔보는 듯한 어조였다. 지가 뭔데, 뭔 낯짝으로 엄마의 비난 섞인 말들이 비수처럼 박혔다. 긁힌 자존심에 수아도 모르게 말대꾸가 터져나왔다. 엄마는 내가 아픈데 걱정 안 해줬잖아. 엄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내가 수업 듣다가 아프면 병원 가게 오라고 했는데 왜 넌 집에서 뻐기고 있냐? 그 말에 수아는 뇌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내뱉었다. 돈도 없는데 병원을 가긴 뭘 가. 정적이 흘렀다. 엄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눈빛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다. 돈이 없고 싶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미안하고 걱정되는데 하나뿐인 딸이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 순간 수아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입은 굳게 다물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한동안 자신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말없이 가버렸다. 수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엄마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수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다. 왜 나는 엄마한테 늘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할까? 잘해주고 싶은데. 왜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어릴 적 애교도 없고 늘 삐딱하게 말해서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지금의 집 형편이 너무 싫어서 이 모든 상황이 엄마 탓인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이대로 희대의 불효녀가 되고 싶지 않아 수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엄마의 마음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가족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 수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주저했던 발걸음을 옮겨 엄마의 방 앞으로 다가갔다.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아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아를 바라본다. 엄마의 눈가는 아직 붉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수아는 조금의 온기를 느꼈다. 엄마는 말없이 팔을 벌렸다. 수아는 망설임 없이 엄마의 품에 안겼다. 따뜻한 엄마의 온기가 온몸을 감쌌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다. 수아는 이제 가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요?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